저, 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넌 기억 못하지? 그때 그 애, 목에 점 있었잖아.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너를 보면 자꾸 마음이 이상해. 만약 당신이 평생 찾던 그 사람이 이미 곁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운명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정숙은 창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로 62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동현을 키워온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유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돌아서며 며느리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였죠. 유진은 정말 고운 여자였습니다. 33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순박함이 가득했고 눈매는 참으로 선량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정숙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유진아. 정숙은 찻잔을 받으며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동현이 유진을 집에 데려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차를 골라왔어요. 국화차인데 몸에도 좋고 향도 좋잖아요. 유진은 정숙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정숙은 찻잔을 입에 대며 유진의 옆 얼굴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유진이 이야기할 때의 손짓,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너 어디서 자랐니? 정숙이 불쑥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동현에게서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왠지 유진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양부모님께 입양되어서 사랑받으며 컸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유진의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가 동현 오빠를 만났어요. 정숙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미안함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숙은 유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마치 예전에도 이 손을 잡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좋은 남편도 만났고 이렇게 따뜻한 어머님도 계시고 유진이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녁 무렵 동현이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잘해드리죠? 동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고운 며느리를 얻은 것도 복이지 뭐.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유진과 동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을 볼 때마다 드는 이 낯익은 느낌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웃음소리,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럴까? 왜 자꾸 마음이 이상하지? 하지만 그 답을 찾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유진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 낯익은 느낌이 강해졌어요.
특히 유진이 무의식 중에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정숙을 자꾸만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던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그릇을 닦을 때 혀끝을 살짝 내미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모습이 어딘가에서 본 듯 했습니다. 유진아, 너 집중할 때 혀를 내미는 버릇이 있구나.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나 봐요. 나쁜 버릇인가요? 아니야, 귀여워. 정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홀로 안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동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기는 동현이 아니었습니다. 동현이 태어나기 전 정숙에게는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 했던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숙은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급히 사진첩을 닫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한영자 할머니를 부축하며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한영자는 몇 년 전 중풍을 앓은 후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정숙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려고 하셔서 도와드렸어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영자의 시선이 유진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흐릿한 눈빛이지만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영자는 여전히 유진을 바라보며 입을 벙긋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내 손녀 아닌가? 정숙과 유진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이, 닮았어. 우리 손녀. 한영자가 계속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풍 때문에 말이 어눌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뭔 소리예요? 유진이는 며느리라고요. 하지만 한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넌 기억 못하지. 그때 그의 목에 점 있었잖아. 그 순간 정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에 점, 입양 보낸 딸에게는 정말로 목 옆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점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방에서 쉬세요. 유진이 한영자를 부축하며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진의 목 부분을 보려고 해도 옷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아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에 점이 있었다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진이 한영자를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께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요즘 자주 헛소리를 하세요? 아니야.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정숙은 유진의 목 부분을 힐끗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유진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이상한 친근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전 꾹 눌러뒀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20살 때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낸 딸. 그 아이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목 옆의 작은 점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불안한 마음만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눈 밑에 그늘이 짙었지만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였지만 정숙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낯익게 들렸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정숙은 유진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 부분을 보려고 했지만 유진이 입고 있는 터틀넥 때문에 목이 전부 가려져 있었어요. 유진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는 동안 정숙은 가만히 유진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어깨선 머리카락의 곱슬거림,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묘하게 친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보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아, 너 목이 추운가 보구나. 요즘 계속 목을 가리고 다니네. 정숙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게 돼요. 목에 작은 점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가리는 게 익숙해서. 유진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목에 작은 점이 있다는 유진의 말이 어머니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동현이 직장에 가고 유진이 시장에 간 사이 정숙은 홀로 집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유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숙은 유진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유진의 사진들이 몇 장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 양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런데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정숙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유진이 양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유진이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각도에서 목 옆에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말로 있었어요. 목 옆에 작은 점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입양 보낸 딸에게 있던 바로 그 점과 똑같은 위치에 말이죠. 하느님, 이럴 수가. 정숙은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점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정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나왔고 집에서도 간단히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검사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궁금증과 불안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상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정숙은 용기를 내어 유전자 검사를 주문했습니다. 검사 키트는 이틀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유진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는 방법, 젓가락을 쓰는 버릇, 물을 마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 듯했어요. 어머님, 오늘 왜 이렇게 저만 보세요? 유진이 웃으며 물어보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우리 며느리가 예뻐서. 정숙은 얼버무렸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동현이 유진이 정말 예쁘죠. 제가 복받은 거예요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정말로 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아들과 딸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욕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정숙은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유진아, 너 입양 기록 같은 건 없니? 친부모에 대한 정보 말이야. 유진이 잠시 손을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있긴 한데 별로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행복한데 굳이 과거를 들춰볼 필요 있을까요? 그래. 그럼 그렇고. 정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살 때의 자신,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들,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까지.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틀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키트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택배 상자를 받아들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작은 상자 안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숙은 유진이 시장에 간 틈을 타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키트의 설명서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고 유진의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에서 검체를 채취하면 되었습니다. 내 검체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정숙은 유진의 검체를 어떻게 얻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유진이 사용한 칫솔이 떠올랐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유진의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키트에 넣고 포장을 마친 후 바로 택배로 보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숙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유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느리로 보려고 해도 자꾸 딸로 보이는 것 같았고 그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정숙은 대충 둘러댔지만 유진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어요. 정숙의 태도 변화는 유진도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냉랭해진 것 같았어요. 대화도 짧게 끝내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 유진이 동현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동현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하지만 동현은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유진이한테 왜 그러세요? 유진이가 상처받고 있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정숙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유진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동현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유진을 예전처럼 대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숙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유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정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니야, 유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숙은 유진의 손을 잡으려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이렇게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유진은 정숙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더 남았는데 벌써 이런 상태라면 결과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한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맑은 정신 상태였어요. 어머니, 저번에 유진이 보고 하신 말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한영자는 정숙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 우리 손녀야. 너무 닮았어. 어떤 점이 닮았어요? 눈매, 웃는 방식, 그리고 걸을 때 발끝이 살짝 안쪽을 향하는 것까지. 한영자의 말을 들으니 정숙도 그런 것들을 느꼈던 기억이 났어요. 정숙은 어머니의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현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기괴한 일일까요? 친남매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유진이 상을 차리며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은 유진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밥 먹는 방법, 반찬을 먹는 순서, 심지어 물 마시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동현과 유진이 출근한 뒤 정숙은 홀로 집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야 할까요? 그날 오후 정숙은 오래간만에 동네 친구 순이를 만났습니다. 정숙아,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정숙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때? 잘해? 응. 너무 잘해. 너무 좋은 애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정숙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유진과 동현이 자는 방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내일이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걸음조차 제대로 떼기 어려웠어요. 우편함을 열어보니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송인 주소를 보니 유전자 검사 업체였어요.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봉투를 손에 쥐고 서 있으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앉았지만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과가 들어 있었거든요. 아직 유진이와 동현이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정숙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확한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면서 읽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정숙의 눈이 멈췄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정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냉정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들고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99.9%라는 수치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유진은 정말로 자신이 입양 보낸 딸이었습니다. 내 딸이 아들의 아내가 되었다고.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소리였어요.
정숙은 급히 서류를 숨겼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정숙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다르게 들렸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정숙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이 버린 딸로 보이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눈매, 코, 입술. 어떻게 이제까지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진이 가까이 오는 것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딸을 대해야 할지, 아니 여전히 며느리로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숙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로 보려고 해도 자꾸 딸로 보였고, 딸로 보려고 하니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영과 유진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숙은 속이 뒤틀렸어요. 친남매가 부부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어머님, 밥 드세요. 유진이 정숙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정숙은 그 밥그릇을 받으며 유진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가락, 손등의 모습까지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까지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안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동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남매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지러웠어요. 유진아, 내일 친정어머니 제사인데 준비 좀 도와줄래? 동현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뭘 준비하면 될까요? 유진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친정어머니 제사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친정어머니는 유진의 외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현이 물어보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혼자 있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정숙은 이불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20살 때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밤중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유진과 동현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 저한테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아.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어머니가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동현이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를 피하시는 것 같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유진이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진아, 어머니는 내가 며느리라서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너무 좋아하셔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동현의 말을 들으니 정숙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돌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야 하나?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유진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동현과 유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의 내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고 난 후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진 것을 가족 모두가 눈치채고 있었어요. 특히 유진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정숙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시니까 너무 괴로워요. 정숙은 유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무릎 꿇은 채 눈물을 글썽이는 유진이 어린 시절 자신이 버린 그 아이처럼 보였어요. 유진아, 일어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숙은 유진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더 괴로워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동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유진아? 왜 무릎을 꿇고 있어? 동현이 급히 유진을 일으키며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화난 모습을 보며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동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도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대하세요? 동현의 말을 들으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이 완전히 깨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으로 계속 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숙은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보이니까 모든 표정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유진아. 정숙이 부르자 유진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정말 좋은 아이구나. 정숙은 그렇게 말하며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유진은 갑자기 달라진 정숙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미안해서. 정숙은 유진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한영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진이 이야기 기억하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한영자가 정숙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 우리 손녀 맞지? 네, 맞아요. 정숙은 처음으로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그래? 한영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라. 하늘이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한영자가 정숙을 위로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진짜 너를 엄마처럼 따르더라. 정숙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며칠 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유진과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아, 너 입양될 때 기억나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님. 유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어머님도 만나고. 유진이 좋은 어머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아, 혹시 정숙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라고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이야. 정숙은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정숙이 유진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니까 동현도 안심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밝아지셔서 다행이에요. 동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정숙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는 걸 아니까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겨야 할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정숙은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진을 볼 때마다 딸로서의 사랑과 며느리로서의 복잡함이 뒤섞여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유진 자신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정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사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유진이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유진도 진실을 눈치챈 걸까요? 처음에는 그냥 친근감인 줄 알았는데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그리고 할머니가 하신 말씀도 계속 생각나요. 저를 보고 손녀 같다고 하셨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 유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어머님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이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유진은 급히 손을 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유진이 속삭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유진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무렵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정숙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잠 못 주무세요? 너도 그렇구나. 정숙이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너 입양 기록을 찾아본 적 있니? 네. 몇 년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친어머니 이름을 봤거든요. 정숙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정숙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유진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저도 느꼈어요.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마치 엄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 유진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딸이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살 때 어쩔 수 없이 보낸 내 딸이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정숙을 끌어안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정숙도 유진을 꽉 안았습니다.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을 품에 안으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아. 정숙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유진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해요. 분명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안타까움,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기쁨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어보았습니다. 정숙도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동현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동현이에게 말해야겠지? 정숙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현 오빠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함께 말하자. 정숙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다음 날 저녁 정숙과 유진은 동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동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어머니와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뭔가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내 누나야. 동현은 처음에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는 내가 20살 때 입양 보낸 딸이야. 내 누나라는 뜻이야. 정숙이 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를 반복했어요. 그게 무슨... 동현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겠지만 사실이야. 정숙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동현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한참 동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미안해, 동현아. 유진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동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동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프지 않죠?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현의 예상 밖의 반응에 정숙과 유진은 놀랐습니다. 분노하거나 충격에 빠질 줄 알았는데 동현은 오히려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다행이라니. 무슨 말이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동현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물론 충격이에요. 하지만 동현이 일어나서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이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정숙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현아, 어머니, 이제 비밀은 끝났어요. 우리 모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동현이 어머니와 누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밀이 밝혀진 지금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해? 동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가족이야. 다만 이제는 더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동현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몇 일 후 정숙은 유진과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모녀가 진짜 엄마와 딸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어디로 갈까? 정숙이 유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유진이 정숙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정숙은 바닷가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유진을 임신했을 때 자주 산책했던 추억의 장소였거든요. 여행 당일 동현이 두 사람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저는 할머니 모시고 있을게요. 기차 안에서 정숙과 유진은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저를 보내셨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20살이었어.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었고 주변에서도 입양을 권했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겁이 났던 것 같아.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했어. 특히 동현이를 키우면서 더 그랬지.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어. 유진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잖아요.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곳에서 모녀는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사실 저도 항상 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너무 좋으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정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유진이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해질녘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모녀의 시간을 되찾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도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딸이니까. 정숙이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유진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했고 동현은 아내를 누나로 여기며 더욱 다정하게 대했어요. 이상해요. 유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그러게. 동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가족이었던 거네요. 한영자 할머니도 진실을 알고 나서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맞다고 했잖아. 저 애가 우리 손녀라고. 몇 달 후 정숙은 동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순이가 물어보았어요. 정수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가족이 생겼어.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원래 가족 있잖아. 진짜 가족 말이야. 정숙은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같이 가요. 이번엔 내가 손 꼭 잡고 갈게요. 유진이 정숙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딸과 아들이 자신의 양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까지 깨달았거든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오후, 정숙과 유진은 손을 꼭 잡고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역광 속에서 모녀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겹쳐졌어요. 이제 정숙에게는 며느리도 딸도 아닌 진정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